Oui, absolument. C'est une excellente suggestion. Je vais m'en occuper immédiatement. 45층 회의실을 청소 중이었던 은희는 갑자기 회의실 전화기가 울려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받으면 안 될 것을 알고 있었지만 뭔가 강한 끌림이 있어 전화를 받았는데 상대는 프랑스 파리 본사의 사람이었지 뭡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상대의 프랑스어가 전부 귀에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프랑스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입이 근질근질하기까지 했습니다. 32년 전 기억을 잃은 은희는 프랑스어를 배운 적도 없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은희가 입을 열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프랑스어가 은희의 입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은희의 전화를 몰래 엿듣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니, 이 억양은 서연이가 아닌가? 바로 은희가 청소부로 일하는 회사의 회장인 최진호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가 부른 이름은 은희가 아니었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은희는 평생에 배운 적 없는 프랑스어를 유창하게 말하고 최진호 회장은 그 억양에서 자신의 잃어버린 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참으로 이상했습니다. 과연 이 두 사람은 어떤 관계인 것일까요?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두 사람의 운명적인 만남을 지켜봐 주세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4시 아직 어둠이 짙게 깔린 태양그룹 본사 건물 3층 여자 화장실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은희는 차가운 수돗물에 손을 담갔어요. 손끝이 시려웠지만 이 차가움이 좋았습니다. 잠시나마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거울 속에는 낯선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회색빛이 도는 머리카락, 깊게 패인 주름, 그리고 텅 빈 눈동자. 50년을 살았다는데 32년의 기억이 통째로 사라진 여인. 그게 바로 자신이었죠. 나는 누구일까? 매일 아침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거울은 늘 침묵으로 대답했어요. 은희는 한숨을 내쉬며 청소도구함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시작되는 하루였죠. 청소부 유니폼을 입으며 은희는 잠시 멈췄습니다. 왼쪽 가슴에 새겨진 이름표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어요. 박은희. 이 이름이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32년 전 보호소에서 나왔을 때 받은 이름. 그 이전의 삶은 마치 안개 속에 갇힌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복도로 나서자 발소리가 텅 빈 공간에 메아리 쳤습니다. 은희는 천천히 하지만 우아한 걸음걸이로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어요. 자신도 모르게 허리를 곧게 펴고 턱을 살짝 들고 있었죠. 마치 무도회장으로 향하는 것처럼요. 은희야, 여기 있었구나. 익숙한 목소리에 은희가 뒤를 돌았습니다. 선배 청소부 영숙이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었어요. 60대 중반의 영숙은 은희에게 유일한 가족 같은 존재였죠. 언니, 벌써 나오셨어요? 그럼 오늘은 내가 아침 준비했지. 어서 가자. 김밥 식으면 맛없어. 영숙의 손에 이끌려 휴게실로 향하는 은희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이 은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었어요. 휴게실에는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밥과 된장찌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은희는 젓가락을 들며 무의식적으로 손목을 살짝 돌렸어요. 그 모습이 어쩐지 품이 있어 보였죠. 은희야, 너는 김밥 먹는 것도 참 예쁘게 먹는다? 영숙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보통 사람들은 그냥 덥석덥석 먹는데 너는 꼭 뭐랄까? 호텔에서 밥 먹는 사람 같달까? 은희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사실 자신도 가끔 이상했어요.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어디서 배운 건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으니까요. 아침을 먹고 4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늘은 임원 회의실을 청소하는 날이었어요. 넓은 회의실에 들어서자 은희는 잠시 숨을 고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어두운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저 멀리 남산타워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순간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무언가 그리운 듯한, 하지만 무엇이 그리운지 알 수 없는 막막함이 밀려왔어요. 은희는 고개를 저으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커다란 회의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하나하나 정리했어요. 그때 구석에 놓인 작은 라디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켜놓고 간 모양이었죠.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다가 갑자기 DJ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벽에 듣는 추억의 샹송입니다. 에디트 피아프의 La Vie en Rose. 장밋빛 인생이죠. 순간 은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피아노 선율이 시작되고 이어서 에디트 피아프의 독특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은희는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었습니다. Quand il me prend dans ses bras. 프랑스어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어요. 정확한 발음으로 마치 프랑스인처럼 유창하게. 은희는 깜짝 놀라 입을 다물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손에 들고 있던 걸레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은희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프랑스어라니. 자신이 프랑스어를 할 줄 안다니.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언가가 꿈틀거리며 올라오려 했지만 보이지 않는 벽에 막혀 다시 가라앉았어요. 은희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구요?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은희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자 문가에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최진호 회장이었어요. 76세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 날카로운 눈빛, 태양그룹을 일으킨 전설적인 인물이 바로 눈앞에 서 있었죠. 은희는 황급히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소부 박은희입니다. 라디오 소리가 너무 컸나요? 바로 끄겠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은희를 뚫어지게 바라볼 뿐이었죠. 그 시선에는 놀라움과 의구심 그리고 알 수 없는 그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은희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회장의 시선이 너무나 무거웠거든요. 마치 자신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방금 노래를 부르셨습니까? 회장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은희는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프랑스어를 하십니까? 순간 은희의 숨이 멎었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은희는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 아니요. 저는 프랑스어를 모릅니다. 그저 라디오에서 나오는 걸 따라한 것뿐이에요. 거짓말이었죠. 은희는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회장은 한참을 은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은희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어요. 그러다 테이블 모서리에 허리가 부딪혔죠.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회장이 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하얀 손수건이었어요. 괜찮으십니까? 회장이 손수건을 내밀었습니다. 은희는 당황한 채 손수건을 받았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의 손끝이 스쳤습니다. 전기가 통한 듯한 느낌이었어요. 은희는 흠칫 놀라 손을 거두었고 회장도 잠시 멈칫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은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청소를 마저 해야 해서. 잠깐. 회장의 목소리에 은희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뒤돌아보니 회장이 창가에 서서 어둠이 걷히기 시작하는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혹시 파리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뜬금없는 질문이었죠. 은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해외는커녕 서울 밖도 제대로 나가본 적이 없어요.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는 사람처럼요. 그렇군요. 가십시오. 은희는 황급히 청소 도구를 챙겨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오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대어 가쁜 숨을 몰아쉬었죠.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가슴이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어, 회장의 이상한 질문, 그리고 손끝이 닿았을 때의 그 묘한 감정. 모든 게 혼란스러웠어요. 은희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때 회의실 안에서 회장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서연아. 은희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서연? 그게 누구지? 왜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걸까요? 하지만 은희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은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매일 밤 꿈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더욱 선명해졌어요. 서연아, 서연아. 누군가 절박하게 자신을 부르는 소리. 그리고 폭발음, 비명, 연기. 꿈에서 깨어날 때마다 은희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죠. 며칠 뒤 은희는 다시 40층 회의실을 청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일부러 라디오를 켜지 않았어요. 조용히 묵묵히 청소만 했죠. 하지만 운명은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또 만났군요. 은희가 깜짝 놀라 돌아보니 회장이 서 있었어요. 이번에는 비서도 없이 혼자였죠. 은희는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회장은 은희에게 다가와 탁자 위에 무언가를 놓았습니다. 작은 사진이었어요. 은희는 무심코 사진을 들여다봤다가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행복하게 웃고 있는 한 가족이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회장과 우아한 부인, 그리고 이 아이가 제 딸입니다. 32년 전 파리에서 실종됐죠. 은희는 사진 속 소녀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 아이의 얼굴이 이렇게 낯익은 걸까요?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은 이 느낌은 뭐란 말입니까? 서연이라고 합니다. 당시 18살이었어요. 서연. 또 그 이름이었습니다. 은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회장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파리 유학 중에 테러를 당했습니다. 시신도 찾지 못했어요. 그저 사라졌죠. 회장의 목소리에 깊은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은희는 사진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안타까운 일이네요. 하지만 왜 제게 이런 얘기를. 당신을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습니다. 뭔가 닮았다고. 은희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회장이 은희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특히 그 걸음걸이, 프랑스어를 하는 모습, 모든 게 서연을 떠올리게 합니다. 전 프랑스어를 못합니다. 은희가 다급하게 말했지만 회장은 슬픈 미소를 지었어요. 저도 압니다.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하지만 회장이 말을 멈추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32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포기할 수가 없네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미안합니다. 불편하게 해드려서. 회장이 돌아서려는 순간 은희의 입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저도 32년 전 기억이 없어요. 회장이 멈춰섰습니다. 천천히 뒤를 돌아봤죠. 은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어요. 18년 전 한강 다리 밑에서 발견됐대요. 그 이전의 기억은 아무것도 없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은희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어요. 슬픔인지 그리움인지 아니면 두려움인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그는 애써 감정을 누르며 말했죠. 그런 사연이 있으셨군요. 힘드셨겠습니다. 은희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노인 앞에서는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도 많이 힘드셨겠네요. 딸을 잃는다는 게 어떤 건지 말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왔거든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지옥이었죠. 지금도 매일 밤 그 아이를 꿈에서 만납니다. 돌아온다고, 꼭 찾아온다고 약속하는데 아침이 되면 또 사라지죠. 은희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일까요? 남의 일인데 왜 이렇게 아픈 걸까요? 그때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은희가 고개를 끄덕이자 회장이 탁자를 가리켰습니다. 손으로 탁자를 한번 두드려 보시겠어요? 아무렇게나 편하게. 이상한 부탁이었지만 은희는 순순히 따랐어요. 손가락으로 탁자를 톡톡 두드렸죠. 톡, 토독, 톡톡, 토독. 독특한 리듬이었습니다. 은희는 무의식적으로 그 리듬을 반복했어요. 그런데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만하세요.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은희가 놀라 손을 거두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제가 뭔가 잘못. 아닙니다. 그저 그 리듬이 서연이가 어릴 때 늘 두드리던 리듬과 똑같아서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은희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이 손이, 이 리듬이 왜 그 사라진 소녀와 같은 걸까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혹시 정말로? 아니, 그럴 리 없어요. 자신은 박은희입니다. 보호소에서 지어준 이름을 가진 과거가 없는 청소부일 뿐이에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정말로 그럴까? 정말로 너는 박은희일 뿐일까? 은희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그리고는 황급히 청소도구를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이제 가봐야 해요. 다른 층도 청소해야 해서. 박은희 씨. 회장의 부름에 은희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돌아보니 회장이 애틋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를 찾아오세요. 뭐든 도와드리겠습니다. 은희는 고개만 끄덕이고 서둘러 회의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은희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만 잊어버리자. 나는 박은희야. 그냥 평범한 청소부일 뿐이야. 하지만 운명의 톱니바퀴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32년 동안 잠들어 있던 진실이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희는 여전히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청소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죠. 거울을 볼 때마다 회장이 보여준 사진 속 소녀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서연.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잠들기 전에도 일어날 때도 청소를 하면서도 계속 그 이름이 맴돌았죠. 마치 누군가 귓가에 속삭이는 것처럼요. 오늘은 45층 임원 회의실을 청소하는 날이었습니다. 은희는 엘리베이터를 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늘은 회장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지만 왜일까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 따뜻한 눈빛, 슬픔이 가득한 목소리가 자꾸 생각났거든요. 45층에 도착하자 은희는 조심스럽게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텅 비어 있었어요. 은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청소를 시작했죠. 넓은 회의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은희는 잠시 창가에 서서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때였어요. 따르릉, 따르릉. 회의실 구석에 있는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은희는 놀라서 뒤를 돌아봤어요. 이런 시간에 누가 전화를? 전화는 계속 울렸습니다. 은희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놔둬야 할까요? 하지만 전화벨 소리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마치 꼭 받아야 한다고 재촉하는 것처럼요. 은희는 조심스럽게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Oh. CS Le Bureau d'Essai? 순간 은희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프랑스어였어요. 상대방이 프랑스어로 말하고 있었죠. J. Church, Monsieur le Président Choi. CS Urgent. 은희는 당황해서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청소부예요. 회장님은 안 계시고. Versni parles pas franes? CS très urgent. Il y a un problème avec le contrat. 상대방의 목소리가 다급해졌어요. 계약에 문제가 있다는 것 같았습니다. 은희는 전화를 끊으려다가 멈췄어요. 왜일까요? 상대방의 말이 다 이해됐습니다. 마치 한국어를 듣는 것처럼 선명하게요. 은희의 입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Un instant. S'il vous plaît. De quoi s'agit-il exactement? 완벽한 프랑스어였어요. 은희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계속했습니다. Le président n'est pas encore arrivé. Mais c'est urgent. Je peux prendre le message. 상대방이 놀란 듯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Oh, vos parles français. Do you merci écoutes? Nous avons un gros problème avec le contrat de fusion. 그 후로 10분 동안 은희는 유창한 프랑스어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복잡한 비즈니스 용어들도 막힘없이 이해하고 대답했어요. 마치 평생 이 일을 해온 사람처럼요. 대화를 마무리하며 은희는 무의식적으로 말했습니다. Comme une phrase le dit. Le véritable voyage de découverte n'y consiste pas, chercher de nouveaux paysages mais avoir de nouveaux yeux. Cette situation aussi, nous devons l'avoir avec de nouveaux yeux.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한 구절이었죠. 진정한 발견의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갖는 것이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은희는 자신이 한 일을 깨달았습니다. 아니,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은희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땀이 이마에 송글송글 맺혔죠. 내가 지금 뭘 한 거야? 어떻게 내가 프랑스어를? 그것도 그냥 프랑스어가 아니었어요. 비즈니스 프랑스어, 문학 인용까지. 이건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수준이었죠. 은희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머릿속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기억하려고 애썼지만 여전히 32년 전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훌륭하십니다. 낮은 목소리에 은희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이 문가에 서 있었어요. 얼마나 오래 서 있었을까요? 은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죠. 파리 본사의 마르탱 이사였습니다. 까다롭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당신이 완벽하게 응대하셨더군요. 은희는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회장이 손을 내밀어 부축했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함부로 전화를 받아서 사과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야죠.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회장이 은희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점점 붉어졌어요. 마치 무언가를 참고 있는 것처럼요. 프루스트를 인용하셨죠? 새로운 눈을 갖는 것이라고. 은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연이가 제 딸이 가장 좋아하던 구절입니다.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은희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조여왔죠. 회장이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32년 전 서연이가 파리로 떠나던 날이 생각나네요. 회장의 눈앞에 그날의 기억이 펼쳐졌습니다. 공항이었어요. 18살의 서연이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죠. 긴 머리가 바람에 날렸고 눈은 별처럼 빛났습니다. Papa, Nathan quite pass. G. reviendrai, bent.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돌아올게요. 서연이는 늘 아버지를 프랑스식으로 파파라고 불렀어요. 그게 더 정답다고 하면서요. 공부 열심히 하고 전화 자주 하고. 회장이 걱정스럽게 당부하자 서연이가 장난스럽게 경례를 했죠. 위, 파퍼, 걱정 마세요. 저 이제 어른이에요. 그때 서연이가 갑자기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사랑해요, 아빠. 정말 많이 사랑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회장의 회상이 끝났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은희도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남의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걸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감정적이 됐네요. 회장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은희도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죠. 아니에요. 저도 왜인지 모르겠지만 은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왔거든요.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박은희 씨, 정말로 과거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시나요? 은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18년 전 보호소에서 깨어났을 때부터의 기억밖에 없어요. 그전은 완전히 텅 비어 있죠. 병원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한 기억 상실이래요. 큰 충격을 받으면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기억을 지운다고. 회장이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결심한 듯 말했어요. 혹시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기억을 찾는 것을요. 은희가 놀라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시려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당신이 혹시라도 제 딸일 수도 있다는 희망 때문이죠. 회장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은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저는 그저 평범한 청소부가 파리 본사와 완벽한 비즈니스 프랑스어로 통화를 하고 프루스트를 인용하나요? 은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회장이 계속했어요. 그리고 그 손가락 리듬, 걸음걸이, 말투, 모든 게 서연이를 떠올리게 합니다. 은희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두려웠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게 무서웠죠. 만약 자신이 정말 서연이라면? 그럼 왜 32년 동안 가족을 잊고 살았을까요? 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을까요? 무서워요. 은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억이 돌아오는 게, 진실을 아는 게 무서워요. 회장이 은희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어요. 그 손이 따뜻하고 든든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해도 돼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은희는 회장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 담긴 진심이 느껴졌어요. 마치 정말로 아버지의 눈빛 같았죠. 그 순간 은희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쩍했습니다. 파퍼, 작은 속삭임이 새어나왔어요. 회장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방금, 뭐라고?
은희도 놀라서 입을 막았어요. 자신이 무슨 말을 한 건지 알 수 없었죠. 그저 입에서 저절로 나온 말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은희가 황급히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었어요. 뭔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거든요. 저 가봐야 해요. 박은희 씨, 회장이 불렀지만 은희는 뛰듯이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달려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세면대를 붙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이 낯설어 보였어요. 아니, 어쩌면 처음으로 진짜 자신을 보고 있는 건지도 몰랐죠. 나는 누구야? 박은희야? 아니면 거울 속의 여인이 대답 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은희는 떨리는 손으로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찬물을 얼굴에 끼얹었어요. 하지만 혼란스러운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양할머니였어요. 은희야, 어디니? 왜 이렇게 늦어? 할머니의 목소리를 듣자 조금 안정이 됐습니다. 은희는 심호흡을 하고 대답했어요. 죄송해요, 할머니. 곧 갈게요. 그래, 조심해서 와. 국 끓여놨으니까 와서 먹어. 전화를 끊고 은희는 거울을 마지막으로 한 번 봤습니다. 일단은 박은희로 살자. 그게 더 안전해.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이미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는 걸. 이제 진실을 피할 수 없다는 걸요. 은희가 화장실을 나왔을 때 복도 끝에서 회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놀라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저 혹시라도 기억이 돌아올까 싶어서. 회장이 미안한 듯 말했. 은희는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알고 싶어요. 제가 누구인지.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복도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그 빛 속에서 은희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몰라. 32년. 너무나 긴 시간이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은희는 회장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에는 두려움과 함께 희망도 담겨 있었죠. 도와주세요. 제 기억을, 제 과거를 찾을 수 있게.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요. 꼭 찾아드릴게요. 약속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잃어버린 32년의 시간을 찾아가는 길고도 아픈 여정이요. 또 그 꿈이었습니다. 파리의 어느 카페. 따뜻한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누군가 은희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손길은 따뜻했죠. GTAI미 마 CHRI. 사랑해, 내 사랑.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 은희는 행복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쾅! 귀를 찢는 듯한 폭발음이 들렸어요. 카페의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비명 소리가 사방에서 터져 나왔죠. 서연아, 서연아. 누군가 필사적으로 자신을 부르고 있었어요. 연기 속에서 흐릿한 형체가 다가왔습니다. 도망쳐, 빨리. 그리고 또다시 폭발음. 세상이 빨갛게 물들었어요. 뜨거운 열기가 온몸을 덮쳤죠. 안 돼. 은희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죠. 새벽 3시. 은희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벌써 일주일째 같은 꿈이었어요. 프랑스어 전화 사건 이후로 악몽은 더욱 생생해졌죠. 이게 정말 내 기억일까?
은희는 젖은 이마를 닦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하늘에 별이 몇 개 반짝이고 있었어요. 꿈속의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왜 그는 자신을 사랑한다고 했을까요? 그리고 그 폭발은 은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머리만 아팠어요. 한편 같은 시각 태양그룹 회장 저택에서는 진호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은희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청소하는 모습을 몰래 찍은 것이었죠. 진호는 그 사진 옆에 32년 전 서연의 사진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닮았어. 너무 닮았어. 나이는 들었지만 눈매와 입술 모양, 얼굴형이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어요. 진호는 서랍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 은희가 사용한 종이컵에서 채취한 DNA 샘플이었죠. 미안하다, 은희 씨. 하지만 확인해야만 해. 내일이면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진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희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죠. 만약 정말로 서연이라면? 32년 만에 딸을 되찾는다면? 하지만 또 다른 두려움도 있었어요. 왜 서연이 기억을 잃었을까? 그 32년 동안 무슨 일을 겪은 걸까?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주무세요? 하은이었어요. 진호는 급히 사진들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들어오너라. 하은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실크 파자마를 입은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죠. 이렇게 늦게까지 안 주무시고 또 서연 언니 생각하세요? 하은은 진호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진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이상한 일이 있어서 말이다. 이상한 일이요? 하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금세 평온한 표정으로 바꿨죠. 진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청소부 중에 은희라는 여자가 있는데 묘하게 서연이를 닮았어. 순간 하은의 손이 경직됐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냥 닮은 정도가 아니야. 프랑스어도 완벽하게 하고 서연이가 좋아하던 프루스트도 알고. 아버지. 하은이 진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차가웠어요. 32년이나 지났어요. 언니는 이제 없어요. 하지만 제가 있잖아요. 32년 동안 아버지 곁에서 딸 노릇한 제가요. 하은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진호가 미안한 듯 하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내가 있지. 미안하다. 또 옛날 생각을 했구나. 하은이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 병원 검진 있으신 거 잊지 마세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그래, 알았다. 하은이 나간 후 진호는 다시 서랍을 열었습니다. DNA 샘플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미안하다, 하은아. 하지만 난 포기할 수 없어. 복도로 나온 하은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빠른 걸음으로 자신의 방으로 갔어요. 방문을 잠그고 핸드폰을 꺼냈죠. 여보세요? 나예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박은이라는 여자 조사해줘요. 태양그룹 청소부예요. 모든 걸 다 알아내야 해요. 특히 과거를. 전화를 끄는 하은은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45세의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최고의 교육을 받고 최고의 옷을 입고 최고의 삶을 살아왔죠. 모두 서연의 자리였습니다. 32년 동안 이 자리는 내 거였어. 하은의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쳤어요.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 설령 그게 진짜 서연이라고 해도. 다음 날 오후 은희는 회장실로 호출을 받았습니다. 청소부가 회장실에 불려가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은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엘리베이터를 탔죠. 혹시 해고되는 건 아닐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회장실 앞에 도착하자 비서가 안내했어요. 들어가세요. 회장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은희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넓은 회장실 한쪽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어요. 진호가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죠. 오셨습니까? 앉으세요. 진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은희는 긴장한 채 소파에 앉았습니다. 혹시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아닙니다. 그저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요. 진호가 미소 지었어요. 비서가 차를 가져왔죠. 은희는 찻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놨습니다. 손이 떨려서 차를 마실 수가 없었어요. 진호가 물었습니다. 혹시 피아노 치실 줄 아세요? 뜬금없는 질문이었죠. 은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피아노는 한 번도. 그럼 한번 앉아보시겠어요? 그냥 건반을 한번 눌러보세요. 이상한 부탁이었지만 은희는 순순히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하얀 건반과 검은 건반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은희는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죠.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리고 이어서 흘러나온 선율. 쇼팽의 녹턴이었습니다. 은희는 놀라서 손을 걷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어떻게 내가... 진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곡은 서연이가 가장 좋아하던 곡이에요. 은희는 피아노를 내려다봤어요. 자신의 손이 낯설게 느껴졌죠. 이 손이 정말 자신의 손일까요? 저는 피아노를 배운 적이 없어요. 정말로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호가 천천히 다가와 은희 옆에 앉았어요. 은희 씨, 제가 하나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은희가 고개를 끄덕이자 진호가 탁자를 가리켰습니다. 탁자를 한번 두드려 주세요. 그때처럼요. 은희는 망설이다가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렸어요. 톡, 토독, 톡톡, 토독 같은 리듬이었습니다. 진호가 미소를 지으며 같이 두드렸어요. 톡, 토독, 톡톡, 토독. 이 리듬은 베토벤 5번 교향곡 운명의 첫 소절이에요. 서연이는 어릴 때부터 이 리듬을 좋아했죠. 밥 먹을 때도 공부할 때도 늘 이렇게 두드렸어요. 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 모든 게 이렇게 자연스러운 걸까요? 회장님, 제가 조사를 좀 했습니다. 은희 씨가 발견된 시기가 32년 전이더군요. 서연이가 실종된 시기와 정확히 일치해요. 은희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진호가 계속했어요. 그리고 발견된 장소가 한강 다리 밑이라고 하셨죠? 거기서 프랑스 대사관까지는 불과 2km예요.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조각은 여전히 없었죠. 기억이라는 조각이요. 은희가 물었어요. 그럼 제가 정말로... 그때 회장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하은이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아버지, 대체 무슨 일이세요? 청소부를 회장실에 부르시고. 하은의 눈이 피아노 앞에 앉은 은희를 향했습니다. 그 눈빛에 날카로운 저기가 스쳤어요. 손님이 계셨군요. 실례했습니다. 하은이 돌아서려는데 진호가 불렀어요. 하은아, 잠깐만. 진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은희 씨가 피아노를 쳤는데 서연이가 좋아하던 쇼팽의 녹턴을 쳤어. 하은의 입술이 떨렸어요. 하지만 금세 평정을 찾았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우연의 일치겠죠. 우연이라고 하기엔. 아버지, 하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32년이에요. 32년. 언니는 죽었어요. 왜 자꾸 엉뚱한 사람한테서 언니를 찾으려고 하세요?
은희는 불편한 마음에 일어섰어요. 저 이만 가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진호가 은희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목걸이였습니다. 에펠탑 펜던트가 달린 은목걸이였죠. 이것 좀 보세요. 혹시 본 적 있으신가요? 은희가 목걸이를 받아들자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쩍했습니다. 생일 축하해, 서연아. 파리에 가서도 잘 지내라.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따뜻하고 다정한 여자의 목소리. 엄마. 은희의 입에서 작은 속삭임이 새어나왔습니다. 진호와 하은이 동시에 은희를 바라봤어요. 은희는 목걸이를 꽉 쥐고 있었죠.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주신 거예요. 파리 가기 전에. 그 순간 은희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진호가 재빨리 은희를 붙잡았습니다. 은희 씨, 괜찮으세요? 은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빙글빙글 돌았죠. 수많은 이미지가 파편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생일 케이크, 웃는 얼굴들, 공항, 비행기, 파리의 거리, 그리고 다시 폭발음과 비명소리. 안 돼, 안 돼. 은희가 머리를 감싸며 신음했어요. 진호가 다급하게 물을 가져왔죠. 하은은 그 모습을 차갑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연기일 거야. 분명히 연기일 거야. 하지만 은희의 고통은 진짜였어요. 32년 동안 잠겨있던 기억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고 그 충격은 감당하기 힘들었죠. 은희가 간신히 정신을 차렸을 때 진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은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떠오르는데 금방 사라져요. 마치 물을 손으로 움켜쥐려는 것처럼. 진호가 은희의 손을 잡았어요. 천천히 해도 됩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그때 은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양할머니였어요. 여보세요? 은희야, 큰일이야. 빨리 집에 와. 할머니의 다급한 목소리에 은희가 놀랐어요. 무슨 일이세요? 경찰이 와서 너를 찾고 있어. 무슨 횡령이니 뭐니 하면서. 은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횡령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죠? 은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가봐야 해요. 진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경찰이 저를 찾는다고. 하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운명의 톱니바퀴가 점점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진실과 거짓, 과거와 현재가 뒤엉키며 은희를 더 큰 혼란 속으로 밀어넣고 있었죠. 32년 전의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은희는 정말로 사라진 서연일까요? 모든 답은 아직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인천공항. 진호는 파리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병원에서 온 메시지가 있었어요. DNA 검사 결과 친자 확률 99.9%. 손이 떨렸습니다. 32년 만이었어요. 32년 만에 딸을 찾은 것입니다. 진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죠. 서연아, 우리 서연이가 살아있었구나. 하지만 기쁨도 잠시,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은희가 다급하게 나간 모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경찰이 찾는다고? 대체 무슨 일이지? 진호는 비서에게 전화했어요. 나다. 박은혜 씨에 대해 조사해봐. 무슨 일이 있는지. 그리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파리 지사의 중요한 계약건이 있어서 미룰 수 없었어요. 빨리 다녀와야겠어. 서연이가
은희가 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한편 은희는 경찰서에 있었습니다. 차가운 조사실의 형광등이 그녀를 비추고 있었어요. 맞은편에는 험악하게 생긴 형사 2명이 앉아 있었죠. 박은희 씨, 인정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증거가 다 나왔어요. 형사가 서류를 탁자에 던졌습니다. 3억 원이 은희 명의의 계좌로 입금됐다가 사라진 기록이었어요. 은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이런 돈 본 적도 없어요. 본 적도 없다고요? 당신 명의 계좌잖아요. 제 명이긴 하지만 저는 이런 계좌 만든 적이 없어요.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였죠. 형사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말하죠. 하지만 증거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때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하은이었어요.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은희에게 다가갔죠. 은희 씨, 괜찮으세요? 제가 아버지 대신 왔어요. 은희는 하은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부회장님, 저는 정말 억울해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요. 하은이 은희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차가웠지만 은희는 눈치채지 못했죠. 알아요. 저도 믿어요. 변호사를 구해드릴게요. 그리고 형사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분은 우리 회사의 성실한 직원이에요. 분명 오해가 있을 거예요. 형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하지만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입니다. 일단 유치장으로 가셔야 해요. 은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유치장이라니. 저는 정말 아무것도. 은희 씨. 하은이 은희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 묘한 빛이 스쳤죠.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예요. 조금만 참아요. 은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유치장은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은희는 딱딱한 바닥에 웅크리고 앉았어요. 다른 수감자들이 그녀를 훑어봤지만 은희는 신경 쓸 여력이 없었죠. 30년 전 보호소에서 시작해서 뿌리 없이 살았지만 정직하게 살았는데 눈물이 났어요. 서러움이 밀려왔죠. 청소부로 살면서도 늘 떳떳했습니다. 남의 것에 손대지 않았고 성실하게 일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도둑으로 몰리다니. 은희는 차가운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또다시 꿈이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더욱 선명했습니다. 파리의 카페. 창밖으로 에펠탑이 보였어요. 은희는 누군가와 마주 앉아 있었죠. 서연, 내일 아버지가 오신대? 남자의 얼굴이 조금씩 선명해졌습니다. 갈색 머리에 파란 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응, 아빠가 보고 싶다고 하셔서. 피에르, 우리 아빠 만나면 놀라지 마. 왜? 무서운 분이야? 아니, 너무 다정하셔서 오히려 부담스러울 거야.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행복한 웃음이었어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서연, 빨리 나가. 피에르가 은희를 밀었습니다. 그 순간 쾅! 폭발음과 함께 세상이 뒤집혔어요. 유리창이 깨지고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죠. 서연아, 서연아. 누군가 절박하게 부르는 소리. 경호원이었어요. 피투성이가 된 채로 은희를 찾고 있었죠. 아가씨, 어디 계세요? 은희는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마비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폭발. 더 큰 폭발이었습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연기가 자욱했어요. 은희는 정신을 잃었죠. 아가씨. 꿈에서 깨어났을 때 은희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하.
숨이 가빴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경호원. 그 사람은 누구지? 꿈속에 경호원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충직한 눈빛, 필사적인 목소리. 나를 지키려고 그렇게. 은희는 무릎에 얼굴을 묻었어요.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이 어둠 속에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은희는 다시 조사실로 불려갔습니다. 이번에는 검사가 와 있었어요. 박은희 씨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제 구치소로 이송됩니다. 은희가 절망적으로 외쳤어요. 저는 정말 억울해요. 누가 저를 모함한 거예요. 그건 재판에서 밝히시죠. 은희는 수갑을 찬 채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지나갔어요.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죠. 나도 저렇게 살고 싶었는데. 그때 호송차가 신호에 멈췄습니다. 은희는 창밖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태양그룹 본사 건물이 보였거든요. 높은 건물 꼭대기 어딘가에 회장실이 있을 거예요. 회장님, 은희는 간절히 생각했습니다. 제발 저를 구해주세요. 저는 정말 당신의 딸인 것 같아요. 마치 기도하듯 간절했어요. 한편 파리의 호텔에서 진호는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은희 씨가 구속됐다고? 비서의 보고에 진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3억 횡령이라니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직접 확인한 DNA 결과가 있어. 그녀는 내 딸이야. 하지만 회장님 증거가. 닥쳐. 당장 최고의 변호사를 구해. 그리고 비행기표를 받고 지금 당장 돌아간다. 진호는 서둘러 짐을 쌌습니다. 서연아,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간다. 이번엔 꼭 지켜줄게. 32년 전엔 지키지 못했지만 이번엔 다를 거예요. 진호는 공항으로 향하며 다짐했습니다. 누가 내 딸을 함정에 빠뜨렸는지 반드시 밝혀내고 말겠어. 서울의 어느 호텔 스위트룸. 하은은 와인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야경이 아름다웠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다 처리됐습니다. 증거도 완벽하고요. 수고했어요. 하은이 전화를 끊고 중얼거렸어요. 미안해요, 은희 씨. 하지만 이 자리는 내 거예요. 와인잔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하은은 생각했습니다. 32년 동안 내가 최서연이었어. 이제 와서 바뀔 순 없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은희의 절망적인 눈빛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내가 나쁜 사람인가? 하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내 자리를 지키는 것뿐이야. 진실과 거짓. 그 경계에서 모든 사람이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회장실이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진호는 파리에서 돌아온 지 3시간 만에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책상 위에는 수북이 쌓인 서류가 있었죠. 은희의 억울함을 증명하는 서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또 다른 서류가 있었어요. 이하은 본명 김하은. 아버지 김철수 사망. 진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철수. 32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충직했던 경호팀장 김철수. 서연이를 지키다가 목숨을 잃은 그 사람. 문이 열리고 하은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아버지, 부르셨어요? 진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죠. 하은아. 아니, 김하은. 하은의 몸이 굳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아버지, 왜 그랬니? 왜 은희를, 내 딸을 함정에 빠뜨렸니?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아버지. 하은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32년 전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은이 13살이었을 때였어요. 어느 날 우체부가 편지를 전해줬죠. 아버지가 남긴 유서였습니다. 하은아, 아빠가 지켜야 할 아가씨를 지키지 못했다. 이게 아빠의 유일한 속죄다. 너는 서연 아가씨 자리를 채워라. 최 회장님께 잘하고 좋은 딸이 되어라. 어린 하은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자신이 다른 사람의 자리를 채워야 하는지. 회장님이 절 데려가셨어요. 넌 이제 내 딸이다라고 하셨죠.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불편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로 딸이 된 것 같았어요. 최고의 교육, 따뜻한 사랑,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하은은 행복했어요. 32년이에요, 아버지. 32년 동안 전 최하은이었어요. 당신의 딸이었고 이 회사의 후계자였죠. 진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은희를 없애려 한 거니? 하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희 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어요. 그 사람이 진짜라는 걸. 그 걸음걸이, 말투, 모든 게 언니와 똑같았으니까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전 모든 걸 잃고 싶지 않았어요. 아버지도, 이 자리도, 제 인생도요. 진호가 일어섰습니다. 천천히 하은에게 다가갔어요. 하은아, 내 아버지, 넌 내 딸이야.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32년 동안 내 딸이었어. 하은이 놀란 눈으로 진호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진짜가 나타났잖아요. 진호가 하은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서연이를 되찾았다고 해서 너를 잃는 건 아니야. 난 이제 딸이 둘인 거지. 하은이 흐느꼈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래. 하지만 은희에게 한 일은 용서할 수 없어. 내가 직접 사과하고 모든 걸 바로 잡아야 해. 하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럴게요. 다음 날 아침 구치소 면회실. 은희는 유리 너머로 진호를 바라봤습니다. 그 옆에는 우아한 부인이 있었어요. 은희는 본능적으로 알았죠. 저분이 어머니라는 걸. 은희야. 아니, 서연아.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야. 내 엄마란다. 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32년 만에 듣는 엄마라는 단어였습니다. 엄마. 작은 속삭임이 새어나왔어요. 부인이 유리에 손을 댔습니다. 은희도 따라서 손을 댔죠. 차가운 유리 너머로 온기가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미안해, 우리 딸. 32년이나 혼자 두고. 진호도 목이 메었습니다. 서연아, 이제 우리가 다 해결할 거야. 곧 나올 수 있어. 조금만 참아. 은희는 울면서도 미소 지었어요. 아빠, 엄마, 그 단어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얼마나 부르고 싶었는지. 32년의 세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면회 시간은 짧았어요.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은희는 온 세상을 되찾은 기분이었죠. 나에게도 가족이 있었구나. 나를 찾아 헤맨 가족이. 진호와 부인이 일어섰습니다. 떠나기 전 진호가 말했어요. 서연아, 기억해. 넌 혼자가 아니야. 이제 우리가 있어. 은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 속에서도 희망이 보였어요. 곧 이 악몽 같은 시간이 끝날 거라는 희망이요. 3개월 후 태양그룹 회장 저택의 정원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은희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어요. 옆에는 어머니가 다정하게 앉아 있었죠. 서연아, 이 부분은 이렇게 치는 거야. 어머니의 손길이 부드러웠습니다.
은희는 조심스럽게 건반을 눌렀어요.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왔죠.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번쩍하고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어린 시절 이 피아노 앞에서 연주하던 모습, 엄마와 함께 웃던 순간들. 언니, 밥 먹어요. 하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희가 고개를 돌리자 하은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3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죠. 더 이상 차갑지 않았고 진심으로 은희를 언니라고 불렀습니다. 정원의 큰 테이블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양할머니가 은희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은희가 이렇게 좋은 집 딸이었구만. 그래도 할미한테는 여전히 우리 은희야. 은희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저버리지 마세요. 할머니도 제 가족이에요. 그럼. 누가 버린대? 영숙과 다른 청소부 동료들도 와 있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지금은 편하게 웃고 있었죠. 은희야, 아니 서연 씨라고 불러야 하나? 영숙이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은희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한테는 그냥 은희예요. 평생 은희로 살아왔는걸요. 식사를 마치고 은희는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넓은 방 한쪽 벽에는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청소부 유니폼이었죠. 은희는 액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박은희로 산 32년도, 최서연이었던 18년도, 모두 나의 진짜 삶이야.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언니 들어가도 돼요? 하은이었습니다. 은희가 문을 열자 하은이 머뭇거리며 들어왔어요. 언니, 정말 괜찮아요? 제가 한 일들. 은희가 하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은아, 너도 피해자야. 13살의 아버지를 잃고 남의 자리를 채워야 했잖아. 하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집행유예 3년. 제가 받아야 할 벌이에요. 그래도 우리 아빠가 최대한 줄여준 거잖아. 이제 새로 시작하자. 두 자매가 포옹했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이제는 진짜 자매가 된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진호의 서재. 은희는 아버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아, 소르본 대학에서 연락이 왔다. 프랑스 문학 교수직을 제안한다고. 은희가 놀란 눈으로 진호를 바라봤어요. 정말요? 그래. 내가 쓴 논문을 봤다더구나. 32년 전에 쓰다만 논문을 최근에 완성한 걸 보고 감명받았다고. 은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프랑스. 그곳은 상처의 땅이면서도 꿈의 땅이었죠. 아빠. 응? 저는 여기 있고 싶어요. 진호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좋은 기회인데. 은희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풍경이 평화롭게 펼쳐져 있었죠. 32년 동안 저를 품어준 이곳에서 뭔가 하고 싶어요. 태양그룹 문화재단에서 일하면서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프랑스어와 문학을 가르치고 싶어요. 진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은희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늦었지만 괜찮아요. 이제야 시작이니까. 진호가 딸을 꼭 안았습니다. 그래, 우리 딸.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창밖으로 저녁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죠. 은희는 생각했습니다.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이구나. 박은희로 살았던 32년. 최서연으로 돌아온 지금. 두 개의 이름 하지만 하나의 삶. 그것이 바로 자신이었습니다.